반갑습니다. 오늘 순열 세 번째 시간이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순열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은 것이 있을 때 순열의 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원순열 배웠는데 그 원순열 공부를 할 때 뭐 새롭게 뭔가를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직순열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열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알아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로 다름이 없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건 이제 그냥 일부인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의 개수가 있을 때 순열의 수를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개의 값을 쌤이 한번 적어 볼게요. 5개를 쓸 거야. A, B, C 이렇게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있는 건 5개야. 5개야. 근데 같은 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자,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5개를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몇 팩토리얼이니? 5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러면 120개가 나와. 되게 많지, 그치?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게 여기 몇 개가 존재하죠? 3개가 존재해.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서로 다 같은 건데 우리 마음속에 얘네들의 번호를 한번 줘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A1부터 A3까지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A, B, C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실제로는 얘네가 이제 조금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순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A1, A3, A2, BC 이렇게 섰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 3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A2, A1, A3, BC 좀 쭉 적어볼게요. A2, A3, A1 맞죠? BC A3부터 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적을게요. A3, A2, A1, B, C 이렇게 되지, 그치? 봐봐. 아까 우리 5개 줄 세우면 실질적으로 몇 개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120개 나온다라고 했죠? 정신 차리고 있니? 자, 봐봐, 제대로. 야, 이게 5개 줄 세우면 전체가 120개 나옵니다. 그죠? 12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들이 다 요 120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자, 이 지금 1, 2, 3 준 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1, 2, 3 준 것 뿐이지 이 첫 번째 쓴 거랑 요 밑에 있는 쓴 거랑 어떤 경우야 얘네는 지금? 다 똑같은 경우야. 됐니? 그러니까 얘네를 이 6개로 따로따로 셀 필요가 없고 그냥 몇 개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한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중복되는 게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이 3개가 줄 서는 경우가 총 몇 가지 나와지는 거야. 이렇게 6개 나오는 거죠. 3팩토리얼 해가지고. 되겠니?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5개를 줄 세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5팩토리얼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게 몇 개 있지? 3개 있고 그 3개가 줄 서는 것만큼 중복되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로 나눠주겠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겠다. 되겠어요?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우리 공식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n개가 있어. 근데 그 안에 같은 게 P개, Q개, R개가 있다라고 봅시다. 어쨌든 몇 개를 줄 세우는 거예요? n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을 생각해주면 될까? n 팩토리얼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같은 게 P개가 있으면 그 P개가 줄 서는 것만큼 다 똑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여기서 본 요 6개처럼. 그래서 그 개수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몇 팩토리얼을 나눌까? P 팩토리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같은 게 또 Q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몇 팩토리얼? Q 팩토리얼, 그 다음 마지막 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 한번 좀 들어볼게요. A, B, B, C, C, C. 이렇게 있다. 자,
여기 이제 얘네들을 줄 세울 겁니다. 총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그럼 얘네를 줄 세울 수 있는 순열의 수는 총 몇 팩토리얼? 9팩토리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같은 것이 여기 몇 개 있지? 이 4개가 줄 서는 것만큼 중복되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같은 게 여기 또 몇 개도 있어. 2개도 있으니까 이 2개가 줄 서는 것만큼도 중복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팩토리얼 분모에다 해주는 거고 또 얘네끼리도 줄 서는 것만큼 또 중복해서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로 나와.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쌤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공식으로 암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순서가 정해진 순열. 자, 오늘 이렇게 3개 볼 거예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야. 자, 여기 쌤이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볼까? 1, 2, 3, 4, 5, 6 요렇게 6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자. 지금 중복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얘네를 줄 세울 거야. 줄 세울 건데 막 줄 세웠는데 숫자 쌤이 여기서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줄 세워진 상황에서 순서가 3, 6, 5 순서대로 나와 있는 그 수가 몇 개냐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뭐 1, 4, 3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려? 3 들어갔고 1, 4 뭐 안 썼니? 2, 6, 5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만족하는 거야. 3, 6, 5 3, 6, 5만 비교했을 때 3, 6, 5 순서대로 나열하길 원하는 상황. 알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된 수가 몇 개가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요, 아까 중복순열 할 때 그 조합했던 거 있지, 조합. 뭐 x1보다 x2가 더 크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다. 그때 이제 조합으로서 그냥 딱 택하기만 하면 결정이 됐었잖아. 함수가. 그치? 그것처럼 여기서도 3, 5, 6의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같은 걸로 봐줘요. 알겠지? 일단 같은 걸로 봐줘봐. 그러면 어쨌든 총 몇 개가 줄 서는 거지? 6개가 줄 서는 거라서 6팩토리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게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3, 6, 5 순서대로 나와지는 그 개수를 다 세알려주게 된 거야. 자, 왜냐? 여기 너네가 1, 2, A, 4, A, A 이거 아무렇게나 불러봐. 한번 불러줘요. 내 맘대로 할게 그러면. A, 그러니까 너네 줄 세웠다라고 해. A, 1, 2, A, 4, A 이렇게 줄 세웠다라고 칩시다. 됐지? 그럼 요거 같은 것이 있는 이 3개 기준으로 이렇게 다 줄 세운 거야? 이렇게 줄 세워 놓으면 이 A 자리에 누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걸까? 3, 6, 5가 들어가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그 순서가 정해진 애들끼리를 다 그냥 같은 문자로 봐주시고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생각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 취급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냥 지금 개념만 설명한 거고 어차피 뒤에 가면은 문제 좀 잘 나와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도로망 최단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도로망의 최단거리. 여러분들이 요거는 중학교 때 조금 맛을 봤을 건데요. 도로망을 쌤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도로망이 있고요. 요 지점을 A, 이 지점을 B라고 얘기를 해줍시다. 됐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도로망 문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A에서 이제 B로 가볼 거예요. 예시인데 너무 길면 그러니까 요렇게 A에서 B로 가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니? 요 격자점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적었었죠. 그걸 하겠다라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자, A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기도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온 거밖에 없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숫자 적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럼 요렇게 이제 토대를 이제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덧셈 해가면 됩니다. 여기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이거랑 이거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얘랑 얘랑 더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제 좀 빠르게 할게요. 그럼 여기 4, 5, 3, 6, 10, 15, 4, 10, 20, 35. 그러면 B로 올 수 있는 최단 경우의 수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는 30 얼마다? 5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얘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봐봐. A에서 B로 갈 거죠? 최단 거리로 갈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위로 갈 거야. 뭐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잖아. 최단 거리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요걸 갖다가 쌤이 스몰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위쪽으로는 몇 칸 올라가게 돼? 3칸. 이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볼게요. 그래서 문자가 A가 4개 있고 B가 3개 있다라는 상황으로 인식하시고요. 얘네를 줄 세우면 됩니다. 자, 얘네를 줄 세우는 경우 생각해보면 총 몇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을 지금 같은 게 4개, 3개 있잖아? 몇 팩 나누면 돼? 4팩, 3팩 나누면 돼요. 됐지? 그럼 이게 실제 계산해보면 4팩 날라가고 7, 6, 5를 3, 2로 나누면 7, 5 얼마 나와? 35 나오잖아. 됐어? 그래서 자, 그냥 조금만 더 예를 든다면 이걸 이제 배열을 했는데 A, B, B, A, A, B로 이제 배열이 됐다 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야. 이해가니?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주면 A, B, B, A, A, 뭐야? A가 하나 없네요. A 여기다. 됐지? 그 다음에 B 갔다가 A, 요렇게 이제 가주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요렇게 계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서술형이라든지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와지면 요걸 이제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 막 중간에 막 길이 뻥 뚫려 있고, 뭐 이따가 볼 거지만 되게 복잡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거 풀 때는 이게 차라리 훨씬, 속도도 빠르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딱 개념만 본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요 두 가지 유형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교재 31쪽에 9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숫자 5개가 있어요. 1, 1, 1, 2, 3 이렇게 5개를 갖다가 다 배열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개수. 지금 똑같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 보이죠? 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 얘기하자. 얼마입니까? 몇 팩토리얼을? 5팩토리얼을 몇 팩으로 나눠? 3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0이 조금 들어가네요. 0, 1, 1, 2, 2, 2. 자, 요렇게 이제 된 상황. 요거는 이제 풀이를 좀 두 가지를 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 얘네를 이제 배열했을 때 제일 앞자리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0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를 먼저 채워주는 거야. 제일 앞자리를 1로 채워줄 수도 있고 제일 앞자리를 몇으로 채워놓을 수도 있어? 2로 채워놓고 이렇게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상황에는 첫 번째 거부터 생각해봐. 1이 여기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배제시키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면 돼. 맞죠? 5개를 나열해주면 돼. 5팩토리얼. 근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몇 팩으로 나눠? 3팩으로 나누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지금 0, 1, 2, 2 가지고 줄 세운 거야. 1은 하나 썼으니까. 됐죠? 이건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3팩 나누면 5 곱하기 4 남으니까 20.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보자. 요거 이제 할 때는 앞자리에 2를 썼으니까 요거 하나 썼다고 치고 5개를 배열을 하면 되지. 5팩인데 자 지금 보면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몇 팩 몇 팩? 2팩. 그럼 5, 4 빼버리고 3, 2 하면은 30 나와지죠. 몇 개 나와집니까? 토탈 50개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요걸 이제 쌤이 확인해 보자라고 했죠. 다른 방법. 자,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경우가 앞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지?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놓고 앞에 0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빼버린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냥 생각해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면 몇 팩? 6팩인데 요때 같은 것이 2개, 3개 있죠? 몇 팩, 몇 팩? 2팩, 3팩으로 나눠. 그럼 이 경우 안에 제일 앞에 0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6자리 수가 아니지. 그래서 0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0이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자 봐봐 지금 0을 쓴 거야. 제일 앞자리에다가. 그럼 숫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고 여기로 나열할 거죠.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근데 같은 것이 몇 개 있니? 요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분모 지금 똑같죠? 분모가 얼마니? 12죠. 12분의 720에서 120 빼는 거지? 600. 해주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50. 요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조금 전에 이제 요렇게 계산한 거랑 똑같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3번은 숫자가 있긴 있는데 보면은 몇 개를 택하여 만든다? 4개를 택하여 만들겠다. 아,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 그치? 1, 1, 1, 2, 2. 이건 좀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4개만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4개를 뭘 쓸 것인가? 알겠죠? 원래는 이제 얘네가 서로 다 다른 거라면 4개 고르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4개 고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1을 4번 쓸 수는 없잖아. 그치? 1은 맥시멈 몇 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를 한 번 무조건 써야 되겠지. 요거 가지고 배열된 4자릿수가 있을 거고 또는 1 몇 번 쓰고 2번 쓰고 2를 몇 번 써서 2번 써서 배열된 숫자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는 3번 못 쓰니까 이게 끝이거든. 됐어? 그럼 요렇게 배열된 수의 개수는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고. 그치? 자, 이 경우는 몇 팩으로 나눠? 4팩을 2팩, 2팩. 감사합니다.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어? 뭐 요렇게 다 노가다로 해야 되는 게 많이 나와집니다. 요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골라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뒤쪽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지금 알파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morrow 발음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나와 있고요. agreement 넘어갑시다. 이렇게 9개의 문자, 이런 2가지 상황에서 1번 8개를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 나 이응으로 읽을 뻔했다. 아, 참. 자, 문제에서 양 끝에 5가 오길 원하니까 5를 이렇게 배열을 하시고요. 그럼 안쪽에다가 몇 개가 이제 배열이 돼야 될까? 6개가 배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 지금 이거는 그냥 갖다 여기다 써버리는 거니까 쓰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거 뭐니? T, M, R, R, O, W 이렇게 6개를 배열하면 돼. 그 6개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 될까요? 6팩토리얼이 되는데 지금 똑같은 게 R 2개가 있네. 그제? 그러면 여기 몇 팩으로 나눌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특정 상황을 요구하면 그 상황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9개가 있는데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한다. 자, 모음을 한번 써봐봐. 뭐 있니? 모음. A, 그 다음에 E, E, E. 오, 4개가 있네. 그럼 얘네를 묶었다라고 치자. A, E, E, E 묶었으면 남은 G, R, M, N, T 해서 총 몇 덩어리가 줄 서는 거 생각하면 될까? 그렇지. 6팩토리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안쪽에 얘네끼리도 줄 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뭐 누가 봐도 눈에 그냥 바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걸로 이제 한번 써본다면 몇 개입니까? 몇 개를 줄 세워요? 4개를 줄 세우니까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서 이 안쪽에 줄 서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 가죠?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바로 11번 살펴볼게요. 11번. 발음 한번 해봐봐,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발음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7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뒤에 좀 특수한 문장이 있습니다.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MATE 요거 4개가 순서대로 배열되기 원해. 오케이? 붙어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해봤으니까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순서가 정해지면 얘네를 갖다가 어떤 문자로 취급을 한다? 똑같은 문자로 취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C, L, I랑 A 4개를 줄 세우는 거 생각해 주시면 몇 팩토리얼? 근데 이제 4개가 같은 거니까 4팩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끝나는 거죠. 예시를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충분히 이해하지? 한 번만 해볼까? C, A,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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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A 자리 4개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뭐 써놓으면 돼? M, A, T, E 이렇게 이제 써주면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도로망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아까 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셨고요. 자, 일단 여기 A에서 B 지점으로 갈 건데 C 지점을 거쳐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 써가면서 푸는 게 제일 간단해요. 알겠지? 그렇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A에서 이제 C를 거쳐 가야 되니까 A에서 C 가는 경우 구하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 오는 경우 1, 1. 여기는 갈 필요 없죠? C를 거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로 오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6가지 나와지지. 해서 A에서 C로 갔다 B로 갈 건데 A에서 C로 가는 케이스 6가지 나왔죠? 근데 여기도 똑같잖아. 이제 C에서 다시 출발이야. 여기서 일어났던 이런 상황이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지게 되겠지. 곱하기 얼마입니까? 그냥 6 해서 총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요거를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보자 이거야. A에서 C로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가려면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로 보고
내려가는 걸 BB로 본다면 문자 A, A, B, B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잖아. 4개를 줄 서는 거니까 4팩인데 몇 팩 몇 팩 나눠? 2팩 2팩 나누면 이게 이제 6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 6가지. 거기다 또 곱하기 얼마? 6가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를 살짝 한번 변형시켜 볼게. 자,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 교재 문제는 C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지 않습니까? 이번엔 쌤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C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 노가다 한번 가볼까요? 자, C를 거치지 않으려면 여기를 없애주면 돼. 저 길이 없는 거잖아. 됐니? 요런 상황에서 여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로 갈 거 알겠지? 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1, 1, 1, 1.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여기로 오는 경우는 여기에서 밖에 못 와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경우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됐니? 여기로 오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여기로 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렇게 오면 될까? 안 돼. 그럼 돌아가잖아. 그치? 자,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오니까. 됐지? 그럼 여기 또 메꾸자. 여기 3가지, 4가지, 5, 4가지. 오케이? 여기 9가지, 몇 가지? 8가지. 됐죠? 여기 17, 자, 요렇게 나가시는 거야. 자, 조금 귀찮지만 요렇게 이제 푸는 게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되게 빠르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다른 방법 생각해 볼게. 원래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간다라는 건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무엇하면 될까? 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 가로 몇 칸 가야 돼? 세로 몇 칸? 그럼 총 8개의 문자를 나열한다 생각하면 전체 케이스가 8팩토리알. 같은 게 4개, 4개 있는 거 오케이?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 지나가는 것을 무엇 해주겠다? 빼주겠다. 근데 거쳐 지나가는 걸 아까 했잖아. 몇 가지로 나왔니? 36가지 나왔죠? 이걸 빼는 거야. 8팩토리에서 4팩 하나 하면 8, 7, 6, 5 정리되고 그치? 4, 3, 1, 4팩 남으니까 8, 70이지. 70 빼기 얼마? 36. 몇 가지 나오는 거? 34가지 나오는 거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좀 가져주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거 이제 13번까지 하고 여러분 정리할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13번. 조금만 힘내자. 정석대로 풀려면 뭐 정석이 여기에서 정석은 없지만 정석대로 풀려면 좀 되게 애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거를 또 이용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얘는 이제 이거랑 거의 똑같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본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숫자 써면서 하자.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갈 거야. A에서 B로 갈 건데 최단 경우가 몇 가지인가? 1, 1, 1, 1, 1, 1, 1, 1, 1, 1 보고 있니? 자, 이제 부르세요. 맞죠? 자, 여기 6, 10, 15, 10, 25, 15, 40, 26, 18이랑 26도에 44, 66,
110. 손이 조금 아프다 뿐이지. 답 맞지? 응. 손이 조금 아프다 뿐이지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수학 문제인데. 그죠? 덧셈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준다면 일단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뻥 뚫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을 정한 다음에 빠짐없이 지나가야 될 곳을 정한 다음에 그 지나가야 되는 곳을 기준점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점. 오케이? 자, 여기서 포인트를 준다면 쌤이 지나갈 점을 여러분 대각선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 빈 부분으로 약간의 팁이고요. 여기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야. 자, 이 네 군데 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 네 군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 지나야만 해. 오케이? 그럼 여기로 딱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우를 다 세하려 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좀 그어주면 빠짐없이 이제 거기를 다 캐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때 여기를 P, Q, R, S라고 한 다음에 A에서 P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A, Q, B, A, R, B 이거 좀 귀찮죠? A, S, B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를 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에서 P로 갈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 상황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 몇 적혀 있니? 5. 이건 그냥 요거 갖다 씁시다. 요거 그대로 써도 되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 가려면 가로 하나에 세로 몇 칸이야? 그럼 총 5개를 줄 세우는데 세로가 4개 있으니까 같은 게 4개 있는 거죠?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5가 나와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P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P에서 B로 가는 거야. P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개니? 하나에 하나. 됐죠? 곱하기 1. 됐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조금만 힘내줘. 이제는 A에서 Q로 갔다 B로 갈 거야. Q로 갈 때 여기 얼마 적혀 있니? 10. 근데 저 10이라는 게 가로 2칸에 세로 몇 칸? 3칸. 그러면 이제 5팩토리얼을 2팩 몇 팩 나눠? 3팩 나누는 거야.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가로 하나, 둘, 셋, 넷. 세로 하나니까 5팩을 몇 팩 나눠?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속도 높이자. 여기 얼마야? 5. 하나, 둘, 셋이니까 몇 팩을? 5팩을 몇 팩, 몇 팩? 2팩, 3팩 나눠주시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있죠? 자, 마지막 A에서 S 가자. 한 가지 경우에서 S에서 여기 가로 하나, 세로 4개니까 역시 5팩을 얼마입니까? 요거 해서 얘네를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요. 아까 전에 구했던 우리 11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순열은 여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했던 부분에서 응용해서 문제 잘 나와지니까 정리 잘 해봐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조합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